여자 주제에 건방지게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해. 조폭 보스가 평범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호비를 뜯어내려 식당을 박살내던 조폭 4명은 혼자 식사 중이던 그녀를 만만한 먹잇감으로 여겼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자신들의 인생을 끝장낼 거라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7시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식당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작은 식당이었죠. 저녁 손님 몇 명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문이 거칠게 열리며 4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앞서 걷는 남자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이 험악했어요. 뒤따라 들어온 3명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 여기 소주 5병하고 안주 좀 내와. 박태식이 큰 소리로 외치며 테이블에 털썩 앉았습니다. 부하들도 주변 테이블을 끌어당겨 자리를 넓게 차지했죠.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어요. 식당 주인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이미 이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지난 15년간 매달 보호비를 뜯어가던 조직 폭력배들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수가 주방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려 병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잠시 후 소주와 안주가 나왔습니다. 박태식과 부하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계산을 서두르며 자리를 떴습니다. 야, 사장, 이리 와봐. 박태식이 손가락으로 김영수를 불렀습니다. 김영수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다가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이번 달 보호비 아직 안 냈지? 200만 원. 형님, 그게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김영수가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뭐? 기다려달라고? 박태식이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소주병과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김영수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죠.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장난해? 15년 동안 내가 이 동네에서 네 가게 지켜줬는데 고작 200만 원을 못 낸다고? 부하 하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보스, 요즘 사장님들 버릇이 없어요. 가르쳐줘야겠습니다. 또 다른 부하가 주방 쪽을 향해 그릇을 집어던졌어요. 파르르 그릇이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주방에서 김영수의 아내가 비명을 질렀죠. 남아있던 손님들이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이제 식당 안에는 조폭 4명과 김영수 부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한 여성도요. 그녀는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긴 생머리를 뒤로 묶었고 조용히 비빔밥을 먹고 있었죠. 난동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태식이 김영수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구석의 여성을 발견하고 박태식의 팔을 툭 쳤어요. 보스, 저기 여자 하나 있네요. 혼자 온 것 같은데요? 박태식이 고개를 돌려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어요. 오, 아가씨 혼자 왔어요?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미안한데 한 잔 같이 할래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빔밥을 계속 먹을 뿐이었어요. 박태식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야, 이 여자 사람이 말하는데 대꾸는 해야지. 부하 둘이 민서의 테이블 양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협박하듯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어요. 아가씨, 우리 보스님이 술 한잔 하자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민서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박태식을 바라봤죠. 그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마치 겨울 새벽의 얼음처럼 냉랭했어요.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눈빛이었죠. 박태식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뭘 쳐다봐, 이 여자가. 여자 주제에 건방지게. 박태식이 민서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치우세요. 뭐? 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야, 이것 봐. 혼자 밥 먹으러 온 주제에 목소리는 크네. 아가씨,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지. 박태식이 민서의 어깨를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칵. 박태식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이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죠. 박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크윽. 비명과 함께 박태식의 상체가 앞으로 꺾였어요. 민서가 그의 머리를 테이블에 박았습니다. 쾅! 테이블 위에 그릇들이 덜컹거렸죠. 모든 일이 1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하 셋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보스! 이 미친년이! 3명이 동시에 민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날렸어요. 하지만 민서의 움직임은 그들보다 훨씬 빨랐죠.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민서가 상체를 살짝 기울여 피하더니 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동시에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죠. 부하가 신음을 내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민서가 그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쿵! 부하의 등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죠. 두 번째 부하가 옆에서 의자를 들어 민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민서가 재빠르게 몸을 숙였어요. 의자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죠. 민서가 낮은 자세에서 회전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발이 부하의 정강이를 강타했어요. 아! 부하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민서가 일어서며 팔꿈치로 그의 턱을 올려쳤어요. 부하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벽에 등을 부딪혔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민서의 목을 조르려 했어요. 두 팔로 민서의 목을 감쌌죠. 하지만 민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부하의 손목을 잡고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그리고 어깨 너머로 부하를 메쳐 넘겼습니다. 부하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았어요. 쿵! 부하가 테이블 위에 떨어지며 테이블이 반으로 부러졌습니다. 그릇과 술병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부하는 신음도 못하고 기절했죠. 전체 시간 10초. 조폭 넷 중 셋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 명은 벽에 기대 신음하고 있었고 2명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테이블에 얼굴을 박힌 채 있던 박태식만 간신히 움직였죠. 박태식이 코피를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죠. 민서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원피스에 주름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김영수와 그의 아내는 주방 입구에서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30년 식당을 하며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박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턱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너 대체 뭐야? 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15년 동안 이 동네를 주름잡던 조폭 보스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민서가 박태식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민서가 김영수를 돌아봤죠. 사장님, 경찰에 신고하세요. 김영수가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일일이 전화를 눌렀죠. 박태식이 이빨 사이로 욕설을 뱉었습니다. 인연이 진짜. 너 오늘 죽었어. 내가 가만 안 둬. 박태식이 바지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그리고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찰칵 날이 튀어나왔죠. 김영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위험해요. 박태식이 칼을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민서를 노려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너 같은 년은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 차려. 박태식이 칼을 휘두르며 민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서의 표정이 더 차갑게 굳어졌어요. 민서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태식의 칼날이 민서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민서는 침착하게 상체를 뒤로 젖혔죠. 칼날이 민서의 코앞 3cm 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태식이 다시 칼을 휘둘렀어요. 이번엔 옆구리를 노렸죠. 민서가 재빠르게 옆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식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민서의 오른손이 박태식의 칼 든 손목을 강하게 움켜잡았습니다. 동시에 왼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밀어 올렸어요.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죠. 으악! 박태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댕그랑 금속 소리가 났죠. 민서가 박태식의 팔을 완전히 비틀어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박태식의 얼굴이 바닥을 향했어요. 민서는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죠. 박태식이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신음했습니다. 움직이려 할 때마다 팔에서 격렬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조금만 더 힘을 주면 팔이 부러질 것 같았죠. 움직이지 마세요. 팔 부러집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담담했죠. 벽에 기대 있던 부하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을 보고 다시 주저앉았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죠. 저 여자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요.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경찰이 곧 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태식의 팔은 여전히 꺾어 올린 채였죠. 박태식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각오해. 내 형님들이 가만 안 둬. 이 동네에서 우리 조직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민서가 팔에 힘을 조금 더 주었어요. 박태식이 신음을 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박태식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김영수의 아내가 주방에서 나와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죠. 김영수도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서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파출소가 멀지 않았던 거죠. 잠시 후 경찰차 세대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관 6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제일 앞에 선 사람은 50대 남성이었죠. 지역 경찰서장 황철민이었습니다. 황철민이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바닥에 쓰러진 조폭색과 민서에게 제압당한 박태식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부러진 테이블과 깨진 그릇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황철민의 시선이 민서에게 향했습니다. 평범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조폭 보스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있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죠. 민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장님, 이 사람들이 식당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저기 바닥에 칼이 있어요. 황철민이 바닥에 접이식 칼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서를 쳐다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부하 경찰관들이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황철민이 박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태식 씨, 당신 또 무슨 짓을 한 거요? 황철민은 박태식을 잘 알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이 지역의 골칫거리였거든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죠. 박태식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먼저 폭행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릴 때렸다고요. 황철민이 김영수를 돌아봤어요. 사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서장님. 저 사람들이 먼저 식당을 부수고 저희한테 폭력을 휘둘렀어요. 보호비를 내라며 협박했습니다. 저분은 그냥 식사하고 계셨는데 저 사람들이 추근대고 폭력을 쓰려 해서 김영수의 아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CCTV 확인해 보세요. 다 찍혀 있을 거예요. 황철민이 천장에 CCTV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전원 연행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박태식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민서가 그제야 팔을 놓아줬습니다. 박태식이 신음하며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죠. 황철민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황철민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저열인 체구의 여성이 조폭 넷을 제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죠.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민서가 작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황철민에게 조용히 건넸어요. 황철민이 신분증을 받아 들여다봤죠. 그 순간 황철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신분증을 2번, 3번 다시 확인했죠. 그리고 민서의 얼굴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건 707특임대? 황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7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의 특수부대였어요.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적진 침투를 담당하는 특수전 부대였죠. 그리고 신분증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서, 중사 707특임대. 황철민이 신분증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민서가 신분증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휴가 중이라 군복을 안 입고 있었으니까요. 황철민이 다시 한번 민서를 쳐다봤어요. 이제 그 냉정한 눈빛과 흔들림 없는 움직임이 이해됐죠. 10년 넘게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전문가였던 겁니다. 경찰관 한 명이 박태식을 끌고 나가려 했어요. 박태식이 뒤를 돌아보며 민서를 노려봤죠. 너 두고 봐. 내가 나가면. 황철민이 박태식의 말을 끊었습니다. 닥쳐. 지금 상황 파악이나 해. 당신이 건드린 분이 누군지 알기나 해. 박태식이 황철민을 쳐다봤어요. 황철민의 표정이 심각했죠. 저분은 707특임대 중사님이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이지. 당신 같은 건달이 감히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박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특수부대? 707? 박태식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경찰관이 붙잡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부하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 명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만 나머지 둘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보스, 우리 707특임대를 건드린 거예요? 미쳤다. 완전히 끝났어. 부하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폭 세계에서도 707특임대는 전설이었거든요. 그들을 건드리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죠. 황철민이 부하 경찰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전원 경찰서로 연행해. 폭력, 공갈, 흉기 소지 혐의로 조사하겠어. 예, 서장님. 경찰관들이 조폭 넷을 차례로 끌고 나갔어요. 박태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죠. 아까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영수가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저 사람들한테 시달렸어요. 매달 보호비를 뜯겼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게를 부서댔어요. 김영수의 아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저 사람들은 또 풀려나왔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민서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오늘 CCTV에 다 찍혔으니까 증거가 충분합니다. 경찰서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실 거예요. 황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이번 기회에 박태식 일당을 완전히 소탕하겠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김영수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민서가 조용히 손을 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도 이제 편히 장사하세요. 황철민이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사님, 이 동네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서가 대답했어요. 동생 결혼식이 이번 주말에 있어서 휴가 나왔습니다. 고향이 근처라서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좀 더 편히 쉬실 수 있게 제가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황철민이 민서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서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장님. 황철민과 남은 경찰관들이 식당을 나갔어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죠.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깨진 그릇과 부서진 테이블만이 아까의 소동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김영수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식사 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 오시면 제가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민서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잘 계세요. 민서가 가방을 들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민서는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밤 경찰서는 분주했습니다. 박태식과 부하 셋이 각각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죠. 아까의 그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황철민이 직접 박태식을 조사했어요. 조사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박태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태식 씨, 오늘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습니까? 황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박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턱에서 흐르던 피는 이미 굳어 있었죠. 황철민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대답해. 식당에서 보호비 갈취, 폭력 행사, 흉기 사용. 이게 다 뭐야? 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뭐? 황철민이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박태식이 테이블을 걷어차고 김영수를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민서에게 달려들다가 제압당하는 장면도요. 박태식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황철민이 말했죠. 증거가 완벽해. 이번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알겠어? 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말이야. 황철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박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운이 좋았어. 알아? 박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었죠. 707 특임대 중사님이 참으셨으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 멀쩡히 앉아 있는 거야. 만약 그분이 진짜로 당신을 제압하려고 했다면. 황철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박태식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당신 팔이 부러졌을 거야. 아니, 그 정도면 다행이지. 최악의 경우엔 목숨도 장담 못해. 박태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황철민이 계속 말했죠.
707 특임대가 뭔지 알아? 북한군 특수부대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야.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지. 그런 분한테 칼을 휘두르다니. 미쳤어, 정말. 박태식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냥 평범한 여자인 줄. 평범한 여자? 당신 눈이 있어도 제대로 못 보는구만. 그분 눈빛 보지 못했어? 황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15년간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전부 털어놔. 식당 갈취, 폭력 행사, 협박. 다 얘기해. 박태식이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죠. 옆 조사실에서는 부하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부하가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저희 정말 707 특임대를 건드린 거예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지. 당신들 진짜 운이 없었어. 하필 707 특임대 중사님이 휴가 나온 날 그 식당에 계셨다니. 부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끝났다. 우리 완전히 끝났어. 또 다른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스가 미쳤어. 왜 하필 그 여자한테.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다 감옥 가는 거야. 부하들끼리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조용히 해. 지금부터 진술 받을 거니까 차례로 얘기해. 조사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박태식과 부하들의 진술에서 15년간의 범죄 행각이 속속 드러났어요. 식당뿐 아니라 여러 가게에서 보호비를 갈취했죠. 폭력과 협박도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조사가 끝났어요. 황철민이 보고서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3년은 들어가겠어. 추가 혐의까지 입증되면 더 늘어날 거고. 부하 경찰관이 물었죠. 서장님, 707 특임대 중사님께 연락드려야 할까요? 황철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분은 휴가 중이시잖아. 편히 쉬시게 해드려야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돼. 알겠습니다, 서장님. 황철민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죠. 15년 만에 이 동네가 깨끗해지겠어. 다 그분 덕분이야. 황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태식과 부하 셋은 구속 기소됐어요. 폭력, 공갈, 흉기 소지 혐의가 명확했거든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황철민이 박태식 일당을 깊이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15년간의 범죄 기록을 샅샅이 뒤졌죠. 경찰서 회의실에서 황철민과 형사들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서장님, 피해자 진술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사 하나가 보고했죠.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까지 23명입니다. 모두 식당, 카페, 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이에요. 황철민이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진술서마다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보호비 갈취, 폭력, 협박. 평균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10년 이상 당한 피해자들도 여럿 있어요. 형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죠. 총 피해 금액이 최소 5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황철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정도면 조직적 범죄네. 추가 기소 들어갑니다. 또 다른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서장님, 박태식 통장 내역 확인했는데요. 의심스러운 거래가 많습니다. 어떤 거래들이죠? 정체불명의 계좌로 매달 큰 금액이 들어오고 나가요. 돈 세탁 혐의도 있어 보입니다. 황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국세청에도 통보하세요. 탈세 혐의도 같이 수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장님. 회의가 끝나고 황철민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박태식과 면담하기 위해서였어요. 구치소 면회실. 박태식이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살이 빠져 보였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죠. 황철민이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요? 박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황철민이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23건, 총 피해 금액 5억 원 이상, 돈 세탁 혐의, 탈세 혐의. 박태식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이 정도면 최소 7년은 각오해야겠네요. 추가 혐의 더 나오면 10년도 가능합니다. 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선처를. 황철민이 서류를 탁 덮었습니다. 선처? 당신이 15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한테 선처 한 번이라도 해줬어요? 박태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황철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벌을 받을 차례예요. 그동안 피해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황철민이 면회실을 나섰어요. 박태식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무너져 내렸죠. 같은 시각 김영수의 식당.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죠. 김영수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화였죠. 아내가 홀에서 주문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 진짜 많네요. 그러게요.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김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 하나가 김영수에게 물었죠.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707특임대 분이 조폭들 제압했다면서요?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은인이세요.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여자분이라면서요? 네, 평범하게 생기신 분인데 정말 대단하셨어요. 조폭 넷을 10초 만에 제압하셨어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역시 특수부대는 다르네요.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오셨다니 영광이에요. 김영수의 아내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여보, 그분께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수가 고개를 저었죠. 경찰서장님한테 물어봤는데 휴가 중이라 쉬시게 해드리래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감사 인사 드려야죠. 그래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김영수 부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조폭들의 위협 없이 장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15년간 보호비를 갈취해온 조폭 일당이 707특임대 여군 중사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박태식의 부하들도 구치소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한 부하가 중얼거렸죠. 끝났어. 정말 끝났어. 한 달 후 법정. 박태식과 부하 셋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였어요. 얼굴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죠.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들이 가득 찼어요. 김영수 부부도 앞줄에 앉아 있었죠.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태식 외 3명은 15년간 조직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호비를 갈취했습니다. 총 피해자 26명, 피해 금액 5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검사가 계속 말했죠. 또한 폭력, 협박, 흉기 사용, 돈 세탁, 탈세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계속 위협했습니다. 판사가 박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판사가 다시 물었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박태식이 방청석의 피해자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가 그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15년간 쌓인 분노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죠. 박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방청석에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죠. 피해자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과야? 15년 동안 우릴 괴롭힌 게 그 말 한마디로 끝이야?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정숙하십시오. 피해자가 다시 앉았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해자 진술서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의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악질적입니다. 15년간 지속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특히 피고인 박태식은 칼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했고 만약 707특임대 중사의 제지가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문을 낭독했죠.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옆에 앉은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죠. 판사가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태식, 징역 10년. 피고인 최수호, 징역 7년. 피고인 정민재, 징역 7년. 피고인 한동욱, 징역 6년. 쾅! 방망이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박태식이 주저앉았어요. 부하들도 고개를 떨궜죠.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환호했어요. 15년 만에 찾아온 정의였죠. 김영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법정 밖. 김영수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김영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악몽 같았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7특임대 중사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영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평생 저 사람들한테 시달렸을 거예요. 은인이십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제야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어요. 법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707특임대 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판결 소식이 보도됐어요. 15년간 보호비를 갈취한 조폭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주범 박태식에게는 징역 10년이 내려졌습니다. 뉴스 화면에 법정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피해자들의 환호하는 모습도요. 민서는 부대 막사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동료 부사관 하나가 말했어요. 와, 민서 중사 당신 완전 영웅이네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냥 할 일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대단해요. 조폭 넷을 10초 만에 제압하다니. 민서는 대답하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장님 부부가 이제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 민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영수의 식당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어요. 손님들로 가득 찬 홀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김영수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조폭들의 위협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 깨달았죠. 아내가 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 손님이 계산하며 말했죠. 사장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오세요. 김영수의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아내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도 매출 좋네요. 김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요. 조폭들 없어지니까 손님들이 편하게 오시나 봐요. 그분 덕분이에요. 정말 은인이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간의 고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끝내준 민서의 모습도요. 같은 시각 교도소. 박태식이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단순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일하던 동료 죄수가 물었죠. 야, 박태식? 너 707 특임대한테 당했다며? 박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들었어. 여자한테 10초 만에 박살났다며? 창피하지 않아? 박태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어요. 교도관이 다가와 소리쳤죠. 떠들지 말고 일이나 해. 동료 죄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태식은 계속 일했어요. 10년. 앞으로 10년을 더 여기서 보내야 했죠. 15년간 저지른 범죄의 대가였습니다. 매일 밤 박태식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민서의 차가운 눈빛을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민서는 부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사격장에서 권총을 쏘고 있었죠. 탕탕탕. 총알이 정확히 관역의 중앙을 맞췄습니다. 우와, 민서 중사 역시 실력 최고네요. 후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민서가 권총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죠. 계속 연습하면 너도 할 수 있어. 저는 언제쯤 중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서가 후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해. 조급해하지 말고. 훈련이 끝나고 민서는 막사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죠. 황철민 서장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중사님, 박태식 일당 모두 복역 중입니다. 그동안 피해 입은 분들이 평화롭게 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서가 답장을 보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서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게 민서가 군인이 된 이유였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동료 부사관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저녁 먹으러 가자.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응, 가자. 두 사람이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민서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죠. 김영수의 식당에서는 오늘도 평화로운 저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조폭들의 위협은 완전히 사라졌죠. 박태식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성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민서는 여전히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세상은 이렇게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걸요.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보고 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요. 그날 식당에서 평범하게 식사하던 여성이 707 특임대 중사였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 어디에나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